제가 박선원 의원한테 물어봤어요. 이렇게 잘 나오셨네요.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권리당원들이 상당히 지금 흔들리고 있는 조사들이 나온다는 겁니다. 아까 보셨던 것처럼. 자, 그렇게 해서 여론조사로 바로 넘어올게요. 여기 보시면 뭐 낙관적으로 보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워낙 이제 걱정병 환자이기 때문에 네, 밤새도록 달 보고 짖는 게 이제 저의 역할입니다. 요건데 권리당원 득표율 역대로 보면은 제일 높았던 게 정청래란 말이야. 57%. 그때는 이제 정청래가 친명인 줄 알고 이제 이렇게 몰린 거긴 한데 우려가 됩니다. 자, 먼저 뉴스토마토의 여론조사인데 이건 처음으로 이런 걸 물어봤어요. 네, 선호투표제 환산 결과인데요. 김민석이 56.7%, 정청래 43.3%. 요게 이제 송영길 후보가 이제 3위를 했다 치고 그 송영길이 2위로 얻었던 표가 이제 김민석으로 정청래로 분산됐을 때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대체로 60 그리고 대체로 60대 한 45 정도 이렇게 나오는 것으로 보이고요. 13.4%포인트면 오차범위 밖에 있겠네요. 그렇죠. 네. 그래도 불안하다. 저는 죄송합니다만. 근데 저는 좀 궁금하고 의혹이 드는 부분이 방금 전에 보여주셨던 권리당원 투표 비율이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재명 당시 당대표 출마했을 때는 윤석열 정권 하에서 민주진영 집결도가 상당히 아마 역대급으로 높았던 때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 당시에 투표율이 40% 초반을 웃도는데 이제 안정기가 들고 나서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의 권리당원 그 투표율을 보면 60%에 가까워요. 그러면 결집을 만약에 하더라도 이재명 당대표 시절에 훨씬 더 많았을 텐데 왜 이때 이렇게 투표율이 높을까? 이걸 분석해 주실 전문가들이 없을까? 그러니까 이 얘기를 좀 듣고 싶었거든요. 왜 이렇게 튀는 걸까? 정청래가 권리당원 투표율이 통상적으로 30에서 40 초반 왔다 갔다 했는데 이때 기사도 엄청 많이 났던 걸로 기억해요. 근데 투표율 정청래 높았다고. 때 57%까지 뛰었느냐. 예, 그게 좀 궁금합니다. 저는. 그리고 이게 그러면 이재명 때랑 정청래 때 차이만큼 이게 뭐 어떤 식으로든 이게 저장된 뭐 조작이라고는 안 했습니다. 조장된 그런 유입에 따른 결과일 수도 있다. 왜냐면 정청래 당대표 그건가요? 예, 그때 전당대회 때는 이미 6.3 대선 끝나고 나서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고 한 2달 후거든요. 그런데도 투표율이 그 전 이재명 당대표 시절보다 높죠, 많이.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석해 주실 수 근데 있는지. 보면은 투표율은 높지만 득표율은 이재명 85에 비해서 정청래 61로 상당히 낮은 예. 걸 보면 직접적으로 연관시켜서 의혹을 제기하기에는 조금 저희가 지켜봐야 될 사안 같고요. 뉴스토마토가 다음으로 이제 분석한 것은 정청래 김민석 3자 대결인데 전체로 했을 때 아까 조금 전에 우리 강미정 평론가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김민석을 9%포인트 정도 앞섭니다. 이게 다 내란당 지지자들 그리고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이 투표한 역선택한 결과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저는 이번에는 걸러지기 때문에 제일 그래도 가까운 민주당 지지층과 무당층 요게 아마 이번 선거 결과와 가장 유사할 거라고 보고 소개를 해드리면 김민석 39%, 정청래 36.1%, 송영길 10.3%입니다. 송영길 10.3%에서 60% 정도 온다고 하면 6% 정도가 이쪽으로 그러면 45대 36 아까 봤던 그런 비슷한 결과가 나오는데 민주당 지지층에 한정해서 보면은 좀 더 양호한 결과입니다. 김민석 44.9%, 정청래 38.9%, 송영길 11.2%입니다. 네, 아마 이 민주당 지지층과 민주당 지지층 플러스 무당층 요 둘 사이쯤에 어딘가에서 숫자가 나오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보통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러니까 이 집계하는 방식은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역선택 방지 조항 집어넣어가지고 네.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여론조사 50% 국민의힘을 집어넣는데요. 근데 당원조사하고 큰 차이 없는 결과가 나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민심을 반영한다고 해서 역선택 방지 조항이 없는 상태하고 비교하면 안 되고요. 민심이 반영된다 하더라도 결국은 우리 지지층하고 성향이 비슷한 쪽에서 응답할 가능성이 높아서 일반적인 당원조사하고 아주 큰 차이가 나지 않는 결과가 그대로 이어진다. 아, 민주당 지지층 결과와 큰 차이 없이 유사하게 나왔으면 움직인다. 좋겠다. 이게 뭐 김민석 44.9 대 38.9, 송영길 11.2. 이게 대체로 사실은 뭐 여론조사 흐름을 보면 이렇게 나오는데 지난주인가 KSOI랑 뭐 좀 튀는 일부 여론조사가 튀었죠. 있어가지고 저희가 좀 걱정을 했었는데 이 역선택 방지 조항이 확실하게 좀 작동을 해야겠다. 이 여론조사 결과는 어제 TV 토론을 반영하지 않은 네, 거잖아요. 아직 안 반영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반영되면 정청래 후보의 진면목이 드러날 거 아닙니까? 십자가 밟기 뭐 이러면서. 그래서 저는 조정이 될 거라고 보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사람들이 안목이 있으니까요. 보면 알잖아요. 특히 제일 좋은 건 뭐냐면 셋을 앉혀놓고 같이 이렇게 쳐다보면 돼요. 아 그럼 이게 딱 갈려요, 그렇죠? 난 사람, 모자란 사람. 그 다음에 어떤 사람 좀 안 좋은 사람 이런 게 갈리니까 저는 그 과정을 통해서 민주당 당원들도 좀 정돈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초반에 정말 저희가 치열하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방송을 준비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주를 어떻게 넘기느냐가 대단히 중요하다. 그래서 어떻게들 관전하셨는지 그리고 어떤 가짜 뉴스 또 어떻게 팩트 체크를 통해서 바로 잡아야 될지 이 방송을 좀 많이 봐주시고 많이 좀 공유해 주셨으면 질문해도 좋겠습니다. 돼요? 네네. 고발뉴스에서 세 후보를 모셔다 놓고 토론하면 안 오겠죠. 안 오겠죠. 한 분이 안 올 것 같은데. 그러면 고발뉴스보다 훨씬 영향력이 큰 어마어마하게 사람이 많다는 김어준 씨 방송이나 최욱 씨 방송에서 이런 거 하면 안 되나요? 김어준이나 최욱이 결국 그렇게 하면은 지금 저희가 본 것처럼 정청래한테 불리할 텐데 불리한 판을 깔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안 하나요? 세상에 그렇군요. 네. 정청래가 이를테면 웃겨요. 온라인에서 하면 진지하게 얘기하는데. 네. 공중파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은 나름대로 법이 정해져 있는 테두리에서 이렇게 방송을 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유튜브 같은 경우는 그냥 상당히 프리하기 때문에 좀 더 이렇게 난투극이 붙을 수 있는 우리가 변별력을 가질 수 있는데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정청래한테 불리할 텐데 그거를 변공해서 유치하겠냐 말이죠. 김어준이나 최욱 같은 사람은 소위 진영 안에서 혜택을 많이 본 사람이고 그거 덕분에 몸집도 불렸잖아요. 뭐 네네. 돈 버는 것까지는 안 따져도 그러면 이런 전당대회라는 아주 중요한 판에서는 한 명씩 개별적으로 부르는 게 아니라 셋 다 불러놓고 한 4시간 연속 토론 이런 것도 해보고 실제로 그다음 최고위원 토론도 하고 실제로 그게 뭐 바람직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난번에는 내란당 같은 경우에 수구 유튜브로 유명한 했었죠. 네, 맞아요. 그 채널에서 지네가 막 마치 심판자인 것처럼 되게 오버하면서 그 진행을 했었던 기억이 나는데 연합으로. 그렇게까지는 아니지만 좀 근데 거기는 국민의힘은 여러 유튜브가 연합을 해서 그렇게 했죠. 예, 일종의 뭐 토론위원회 비슷하게 만들어가지고 초청해가지고 다 동시 중계하는 형태로 할 수 했거든요. 있으면 하면 좋을 것 근데 같아요. 지금 뭐 저는 매불쇼나 뉴스 공장에서 좀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뉴스공장 김어준 씨의 스탠스가 좀 달라졌어요. 예. 왜냐하면 그 최민희, 이성윤, 한민수 후보를 출연시켜서 당신들 3명이 다 당선되리라는 보장이 없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이제 질문을 했고 최민희 후보가 그래도 우리 대장이 정청래인데 양자택일을 한다면 최고위원 후보들은 다 떨어져도 정청래 후보는 당대표가 되는 것이 우선이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온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김어준 씨가 가지고 있던 스탠스가 조금 방향을 튼 것 같다는 생각 들어요. 아니 뭘 들었죠? 3명을 앉혀놓고 방송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일관성이 있는데요. 아니, 우리가 얘기하는 뭐- 3명은 최민희, 한민수, 이성윤을 예. 앉혀놓는 게 아니 근데 아니라 그 직전에는 송영길, 네. 또 근데 뭐 서미와 그걸 우리가 박선원도 얘기해요, 했어요. 왜? 맞아요. 일단은 자기가 의지가 있으면 자기가 하자고 얘기를 하겠지. 그렇죠. 예. 자, 좀만 더 볼게요.
재밌는 여론조사가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마이 같은 경우 아예 민주당 권리당원이십니까?를 물어봤어. 그래서 나온 겁니다. 김민석 46.3%, 정청래 43.6%, 송영길 7.3%. 뭐 정청래가 많이 나오잖아. 그러네요. 응? 맞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상당히 좀 위태롭다, 위기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지층, 무당층에서는 김민석 41.6%, 정청래 37.7%, 송영길 9.5%. 네,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김민석 44.9, 정청래 39.7%, 송영길 9.9%. 그럼 권리당원으로 봤을 때 오차범위 이내로 좁혀진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건 이제 오마이뉴스 거였고 NBS 지표조사를 통해서 봐도 민주당 지지층 보면 김민석 34%, 정청래 29%, 송영길 9%. 뭐 전체 국민으로 하면은 정청래가 김민석보다 많이 나옵니다. 네.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5%니까 오차범위 이내고 확실한 건 하나네요. 뭔가요? 정청래 후보가 국힘 분들한테 지지를 많이 받고 있다. 사랑을 받고 있죠. 확실하네요. 자, 최고위원 예상 순위도 발표가 됐습니다. 뉴스토마토에서 민주당 전체로 했어요. 네. 이건 이제 전체 국민 상대로 그랬더니 이렇게 나옵니다. 최민희 15%, 박선원 14.7%, 서미화 6.8%, 김용 6%, 그리고 이성윤 5.4%, 한민수 4.7%입니다. 인미의 김용우는 4.6, 2.6. 자, 최민희 후보도 사랑을 많이 받네요. 그러니까. 국힘 지지자들한테. 아이고. 자, 이게 뭐 이제 박선원이 2등을 했는데 민주당 지지층에 물어보니까 깜짝 놀랄 만한 결과가 나왔어요. 이것 때문에 좀 뉴스가 됐는데 오늘 민주당 지지층으로 한정해서 최고위원 후보 선호도 조사를 해보니까 박선원 23.7, 최민희 23.3, 김용 10.5, 서미화 9.8. 잠깐만 4명 중에서 셋 그리고 한민수 5.5, 인미의 4.5. 자 이렇게 되면 우리가 조금만 더 노력하면 최민희는 어쩔 수 없더라도 김용, 박선원, 서미화, 임미애까지 넣을 수도 있겠네. 네?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박선원 의원한테 물어봤어요. 이렇게 잘 나오셨네요.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권리당원들이 상당히 지금 흔들리고 있는 조사들이 나온다는 겁니다. 아까 보셨던 것처럼 권리당원들이 당신 권리당원입니까? 해서 물어봤는데 정청래가 44% 반올림에서 나오고 있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샤이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정청래 지지 성향이. 그러니까 정청래를 지지한다고 말하는 게 쪽팔린 사람들이 꽤 있는 거군요. 아까 보셨던 것처럼 윤호견에서도 지지하니까 어찌됐든 간에 상당히 좀 쉽지 않은 싸움이 될 것 같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면서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다. 진짜 이번 주를 잘 넘겨야겠다 하는 말씀 다시 한번. 근데 참 사람 표심을 확인하는 게 매우 어렵다는 걸 지난 지방선거 때 우리가 봤잖아요. 네. 그때 나중에 저도 개인적으로 좀 자책하듯이 생각했던 게 박근혜 이명박이 나와서 선거를 막 도와주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무슨 효과가 있겠냐 막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 결과적으로 보니까 효과가 있었단 말이에요. 일부에서는. 그럼 결집 효과 분명히 있죠. 정청래 후보가 하고 있는 유시민이나 이런 사람들이 등판해서 막 도와주는 모습이 권리당원들한테 어떤 시각으로 보일까? 어떤 눈으로 그 현상들이 읽혀질까? 정말 이게 아주 양가적으로 분석이 가능할 텐데 저는 계속 세밀하게 보면서 결국 이제 유시민이 여태까지는 1차, 2차에서는 이재명까지 도발 안 했거든. 근데 3차에서 이재명을 도발하면서 사실은 방어막이 무너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재명을 조져도 된다라는 어떤 그런 그 허용? 그러면서 여태까지 딴지 게시판 일각에 있었던 이재명에 대한 공격이 좀 더 내란당과 연합하면서 분열주의자들과 소위 뭐 3자 연합이라고 표현합니다만 연합하면서 뭔가 이렇게 이재명에 대한 상당한 공격세가 커졌어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부동산이라든가 주가 이런 변동 때문에도 있습니다만 이게 이제 노골적으로 이재명을 흔들면서 이게 결국은 이재명을 지키자라고 하는 또 응집 효과도 있을 수 있지만 동시에 아니다 이제 우리가
개혁을 할 수 있는 진짜 대안 세력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쏠림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당히 지금 이번 주가 중요하다라고 보는 게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아니 그동안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일관된 추이는요. 네. 정청래 후보를 지지하는 지지자들이 이재명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률이 되게 높아요. 네, 음. 네. 그렇죠. 일반적으로 민주당 지지자들이나 아니면은 진보층에서 조사하면 한 80% 정도는 최소한 이재명 대통령 잘하고 있다. 뭐 이렇게 보는데 정청래 지지자들을 따로 구분해서 보면 한 60%나 이 정도밖에 안 나온단 말이에요. 긍정 평가가. 심지어 요즘에는 이재명 못한다랑 거의 대등하게 나와요. 그러니까 그게 그런 현상으로 이어지고 그게 자기들끼리 모인 데서는 더 적극적으로 표출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이건 굉장히 위험한 신호인 거예요. 그러니까 정청래 후보가 뭐 이재명 대통령 끝까지 지킬 사람은 접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거짓말이라는 거야. 아니, 근데 쉽게 진실이기도 얘기하면. 해요. 지키겠다는 의미가 되게 양가적이잖아요. 내가 내 여자친구한테 내가 너 지켜줄게 하는 건 뭐냐면 내가 안 지키면 넌 죽어. 일단 유사시 내가 안 지켜줄 수도 있어. 그럼 넌 죽기 때문에 내가 지켜준다고 할 때 잘해. 라고 하는 반협박인 거거든요, 원래. 그런 정서랑 부합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유시민이 너를 때리는데 나는 안 지켜주고 있잖아. 무슨 말이냐면 내가 유시민 동의한다는 뜻이고 내가 지금은 지켜주느라고 가만히 있지 내가 너를 안 지켜주겠다고 생각하는 순간 나도 널 때릴 거야. 그런 상황인 거예요. 아 지난번에 봤잖아 체포동의안 할 때 이런 얘기군요. 그러니까. 나쁘다. 그러니까 계속 그 이재명에 대한 칼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재명이랑 소통하지 않았겠어? 그 얘기를 다 까면 이재명한테 불리해서 안 까는 거야. 그 협박이에요. 네. 그리고 또 언제야? 내가 만약에 당 대표 안 나오면 그거는 대통령이 당무 개입이 되는 거라서 내가 어쩔 수 없이 나오는 거야라는 얘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냥 계속 협박하는 거야. 이런 당 대표는 처음 봅니다. 그러니까 그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논리적으로 제공해 준 거예요. 이러면 유시민 씨나 그렇지. 아니면 정청래 측 사람들이 계속 그런 논리들을 만들어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아, 우리를 배신하고 떠날 거야. 지금 다른 꿍꿍이를 하고 있어. 정계 개편이고 뭐 개헌령까지 지금 연결돼가지고 묵시적인 어떤 자기들만의 합의 같은 거를 만들어가고 있는 중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면에서 유시민 씨가 했던 주장이 매우 위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뭔가를 할 때 내가 확신에 차지 못하면 행동하지 못하는데 그 확신에 찬 논리들을 막 제공해 줬단 말이에요. 네. 그게 지금 여론사에도 일정 부분 반영돼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를 잘 넘겨야 된다. 그러면 조국 씨가 굉장히 훌륭한 사람 같아 보여요. 민주당 전당대회에 대해서 아무 말도 안 하잖아요.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이. 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데이트 폭력이나 학교 폭력의 예로 이 상황을 빗대 주셨는데 그게 맞다고 저는 또 느끼는 것이 과거에 이재명이라는 학생에 대해서 집단 폭행을 하거나 혹은 가짜 뉴스를 퍼뜨리거나 혹은 의혹 제기를 해서 이재명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려 놓은 사람들, 그런 학우들을 어떤 제일 친하다고 하는 베스트 프렌드가 자기 주변 친구들로 포진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면 정청래 후보 주변 지금 계속 앞에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여성포럼 주최자라고 하는 뭐 이진연 씨를 비롯해서 이재영 씨부터 해서 쭉 같이 이낙연 대표 있을 때부터 힘 모았던 분들로 세워놨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재명 악마와 공작하던 사람들. 그러면 언제든 아까 이상훈 기자님 말씀처럼 내가 얘네들을 묵주를 풀어놓으면 다 달려들어서 널 물어뜯어 죽일 수도 있어. 이런 협박처럼 보이는 거예요. 좀 더 이 상황이. 지금 그 교실의 상황으로 구체화시켜 주셔서 제가 좀만 보탤게요. 네네. 실제 지금은 내가 이재명이라고 하는 반장을 내가 옹이하고 있어. 나 이제 부반장이야. 전학생인데. 자, 재명이 말 잘 듣자. 이러고 있는데 자. 지난 학기 때 어땠어요? 지금 3학년 2학기야. 3학년 1학기 때 어땠어? 이재명 쟤 나쁜 애야. 나 이재명 얘기 듣기도 싫어. 내가 방어해주기도 싫어. 난 그냥 생각하기가 싫어. 라면서 반에 분란만 이재명 만든다 했죠. 왕따에 앞장섰던 사람이야. 정청래는. 응? 근데 이재명이 워낙 소수니까 다 안고 왔어. 여태까지. 근데 본질적으로 3학년 1학기 때 이재명 왕따에 앞장섰던 선수 중에 하나야. 근데 3학년 2학기 때 자기가 이제 부반장 되니까 우리 이재명 말 잘 듣자. 그래 놓고 이재명 내가 지키는 대로 안 하면은 지금은 지켜줄 거야 내가.
이런 상황이 된 거지. 본질적으로는 똑같은 공격 세력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럴 때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 반에 있는 학생들이 나서야 되겠네. 맞습니다. 이재명을 찍었던 학생들이 야 부반장 네가 뭔데 아 진짜 자식이 이러고 나서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분들이 바로 시청자 여러분, 권리당원들 그리고 우리 민주 시민들인 것입니다. 더 이상 발톱을 감췄던 왕따 세력, 폭행 세력이 이재명 다시금 또 구속으로 몰아세우지 않도록. 딴 건 몰라도 국힘 사람들이 내란당 사람들이 박수 치면서 환호 작약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전당대회 결과를 보면서 와 브라보 그쵸. 드디어 우리의 시간이 오고 있어. 자, 가짜 뉴스 이야. 하나만 저희가 체크 더 해드릴게요. 지금 대통령이 뭐 이제 주가가 지금 안 좋으니까 폭락하기 전에 이재명 대통령 주식 다 팔았다 뭐 이런 가짜 뉴스 수준이 아니라 아주 그냥 그 어디야 여기 보시면 대형 매체들에서 일제히 지금 뭐 제가 화면을 가릴게요. 이재명 다 팔았다. 왜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냐면 얘네가 나름대로 뭐 증거를 합치고 하면서 대통령 재산 보니까 예금, 건물, 채권이 있는데 주식이 없더라. 이게 폭락하기 전에 팔았다 이거야. 근데 이 바보들이 예금에 다 이렇게 포함돼 있습니다. 예금 자산에 삼성증권 해서 이게 증가폭이 다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공시 자료를 보시면은 이렇게 부동산 자산 23억 원, 주식 등 예금 자산은 30억 원으로 이렇게 다 돼 집계됐다. 있어요. 그런데 이런 거 좀 방어를 해줘야 될 세력들이 자기 정치에만 몰입돼서 뭐 대통령 실드 치는 건 저는 민주당에서 거의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네.